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밤 10시 5분입니다. 오늘 녹화가 조금 늦어졌네요.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죠. 이 기준은 요겁니다. 제가 코스피 상승 마감이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는 코스닥 150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요즘 시장 상황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한 놈은 오르고 한 놈은 떨어지고, 뭐 얘가 오르면 얘가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무튼 시장에 특별한 뭐 눈에 띄는 등락은 계속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뭐 뉴스가 있나 싶어서 찾아보면 오늘도 특별한 뉴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오늘 장 마감하고 나온 오늘 상황 정리한 뉴스인데요. 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코스피 개인 순매수의 뭐 5거래일 만에 반등, 뭐 코스닥. 예, 결과적으로 별 이슈 없었다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아무튼 오늘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 코스피를 보면서 좀 이제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피를 일단 먼저 보시면요. 아무튼 이 중요한 점은 선물인데요. 이 거래일 동안 일단 어딘가에서 지지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요거 오늘 나온 거 양봉이죠. 어제 나온 것도 양봉이죠. 어제는 상승이 멈췄고요. 오늘은 그 멈춘 자리에서 어떤 지지력과 상승세를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상승 마감이니까요. 물론 퍼센티지는 크지 않습니다. 0.27%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거래일 동안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보여줬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말을 좀 덧붙이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서 뭐, 옐런 의장이란다. 파월 의장이 뭐라 하고, 뭐, 옐런이 뭐라고 하고, 또 그리고 막 달러가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보였다라는 게 현재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내일 코스피가 폭등한다 뭐 꼭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자리가 현재 2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어쨌든 지지력이 강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 지지력을 결과적으로 이 2거래일 동안 오늘 이 2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어디서 만들어내냐면은 대략적으로 이 3월 24일 날 어제 나왔던 봉의 시가 자리 있죠. 405.25라고 써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05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5에서 이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현재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뭐 큰 그림을 보자면요. 뭐 이평선 이런 것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은 61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 있고, 뭐 이 주가들이 뭐 이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405에서 지지력을 보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5일선 밑에 있고, 뭐 이런 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대 양봉을 보여줘야 오르는 겁니다. 그죠? 다만 오늘까지는 어떤 지지력이 나왔다라는 거 정도, 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글쎄요, 변동성이 뭐 이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여기 이게 1월 달이죠. 요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가 여기 볼린저 밴드가 요렇게 벌어져 있다가 이제는 요 짧은 범위 요거밖에 안 벌어져 있죠. 요렇게까지 좁혀졌기 때문에 조만간 변동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죠? 나오기 전에 신호를 주긴 줄 겁니다. 뭐 어느 순간에 어이도 없는 자리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제 생각엔 뭐 어쨌든 붕괴가 되든 돌파가 되든 간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저항이고 이게 지지라고 한다면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갑자기 장대 양봉하면서 팍 이렇게 튀지는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지지면은, 예를 들어 돌파하고 싶다 그러면 요 부근에서 놀다가 돌파를 이렇게 아마 폭등을 할 거예요. 만약에 하락하고 싶으면 요 밑에서 버티다가 폭락을 할 겁니다. 그죠? 변동성이 나온다면은 만약에 이런 박스권, 뭐 볼린저 밴드가 지금 이게 좁아져 있는 요 상황,
요걸 극복하려면은 제 생각엔 요런 그림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수급적인 측면, 오늘도 개인이 다 샀다, 그죠? 개인이 다 샀다라는 거, 외국인들은 다 파란불 들어갔다. 뭐 이런 점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하고 선물은 기관이 좀 사줬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코스피는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보시면 퍼센티지가 0.27%죠. 안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변동성 지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옵션 가격이 양쪽 프리미엄이 둘 다 빠졌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콜도 죽고 풋도 죽고 사이좋게 죽었을 거다라는 점. 다만 오늘 이제 그래도 콜옵션들이 뭐 일부 뭐 3.0대까지 살짝 뭐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런 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외가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3.0 정도부터 해서 요 이하에 있는 친구들 외가, 이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다 같이 살아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얘도 뭐 살아났다라고 하기 이야기는 살아났다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풋옵션 쪽은 뭐 당연히 상승 마감했으니까 다 죽어 있고요. 내가부터 외가까지 싹 다 죽어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둘 다 건강 상태가 비리비리한데요. 한번 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2.5짜리 기준으로 보자면은, 아무튼 오늘 뭐 어떤 지지력, 이거래일째 어딘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이게 어떤 의미 있는 지지력이다라고 하기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아직은 의문이고요. 여기에서 뭐 어떤 미국장의 호재가 나오거나 해서 뭐 갭상승으로 출발하거나 해서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좀, 미국장에서 좋은 소식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어떤 지지력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어쨌든 요 하락하던 게 멈췄다, 이거래일 동안 멈춰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풋옵션 쪽은 보시면은 오늘 요 밑에 있는 요 라인대를 테스트했습니다. 요 라인대. 지금 선이 휴대폰이라 잘 안 꺼져서 그런데 어디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는 요 양봉 보이시죠? 요 양봉. 요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하락하다가 잠시 멈춰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꼬리 살짝 달려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여기 이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뭐 약한 지지력 정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됩니다. 자, 풋옵션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어떤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지지력이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장에서 어떤 호재가 나와서 선물 시장이 내일 상승 마감해서 어, 미국 선물이 상승 마감해서 한국이 내일 갭상승 출발한다면 얘가 갭으로 무너지겠죠. 갭으로 무너지면은 풋옵션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6거래일 동안 지금 지켰던 자리라는 점을 잘 보셔야 되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폭등이 오히려 더 가능한 상황이다. 뭐 폭락보다는 폭등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켰기 때문이죠. 그죠? 6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붕괴시키면 많이 쏟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풋옵션은 6거래일 동안 개겼지만 이 콜옵션은 지금 현재 2거래일 동안 개긴 거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일 지수 폭락의 가능성보다는 폭등의 가능성이 뭐 조금 더 높다. 어떤 옵션의 모습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드리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선물이 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장 모습 살펴봐야겠죠.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 드렸고요. 아무튼 지금 한국장의 움직임에 관해서 너무 그렇게 한국이고 미국이고 그래요. 지금 주식시장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까지는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가 붕괴되거나 어디를 돌파한 척 하거나 해야지 이게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거라, 위든 아래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기를 너무 신경 써서 볼 필요는 없다. 제가 오늘 리플에도 좀 작성을 해놨지만 요즘 봄바람이 좋기 때문에 차라리 봄바람 쐬러 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주식이고 한국 주식이고
대부분 다 어떤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오랫동안 말씀드리지만 그죠? 특별히 뭐 지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흐름만 체크할 뿐이죠. 코스닥 시장 잠깐 보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1선을 지금 현재 이건 차트가 좀 부정확한 것 같으니까 이거 150 차트로 봅시다. 코스닥 150 차트 그림 보시면은 오늘 하락 마감했죠. 하락 마감을 했고 61선 부근에서 지금 계속 어떤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61선 부근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온 요 음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음봉이고 하락 마감이긴 합니다만은 이 보시면은 딱히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큰 움직임은 아니에요. 여기는 61선 부근에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되겠죠. 비추세 구간, 이래저래 비추세 구간, 애매한 구간 안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힌트를 잘 안 주니까 우리는 뭐에서 힌트를 찾아보자. 예를 들면 달러, 원달러 환율하고 뭐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보시던 트레이딩뷰닷컴이 화면이 좀 더 깔끔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할게요. 자, 아무튼 요즘에 금리는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 게 요즘 좀 문제죠. 자, 이거는 원화 환율입니다. USD KRW. 원화 환율인데요. 오늘 보시면 한국 장중에는 아래 꼬리 부분, 그러니까 한국 장중에는 하락하고 있었는데 한국 장 마감하고 지금 밤 되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점은 뭐 별거 없어요. 이제 우상향 추세 진행 중이다라는 흐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145원짜리하고 1128원인가 그렇죠. 요렇게 박스권 아니다. 박스권이다라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조금 더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살펴보자면은 어디가 저항일까요? 여기죠. 여기가 현재 저항이죠. 지금 현재 딱 걸려있는 이 자리입니다. 1135원.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될 겁니다. 왜 저항이냐? 차트상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사거래일, 사거래일 이상이죠. 사거래일 이상 여기 어딘가에서 싸우다 밀렸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저항을 돌파하는 거는 하루 만에 빡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올라가더라도 대가를 좀 치르겠죠. 아무튼 지금 여기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 낮에 이 부분 매물을 좀 소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아무튼 환율의 우상향 추세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환율이 우상향하면은 뭐 코스피는 힘을 좀 덜 받을 수가 있겠죠. 힘을 못 받겠죠. 코스피의 불리한 점들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거고, 한국장에 관련된 이야기들, 요 정도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 위안화가 오늘 좀 튀고 있죠.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한 번쯤 튈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요 자리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 하나, 장대 양봉 하나, 음봉 하나 있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매물대가 별로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위쪽으로만 올라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급등도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급등은 가능한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정도면 급등이죠. 위안화가 어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기는 한데 아마도 뭐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뭐 어젯밤 미국 상원에서 나왔던 뭐 어떤 그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폐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걸린다는 점. 또 그리고 뭐 위구르라든가 어떤 뭐 그죠 그런 문제점 위구르라든가 뭐 어떤 중국 때리기의 일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이 우상향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 전환 됐습니다. 위안화 추세 전환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바닥에 대한 테스트들이 들어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상향은 6.5를 돌파함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우상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제 어떤 중국 증시가 올라가기 위한 날개가 하나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오늘 중국 증시는 살짝 그 뭐 빠지다 말았습니다.
0.1% 하락 마감인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의미는 일단 일시 정지입니다. 하락이 일시 정지했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변동성이 언제 되면 터질까요? 여기 있는 이 자리들, 여기 있는 이 자리들 지자리, 이 자리들 지지력. 예를 들면 요날의 종가라든가 이 음봉에 여기 보이는 요 음봉의 종가라든가 아니면 이 아랫꼬리의 이 저가라든가 이런 자리들이 본격적으로 종가상으로 붕괴가 된다면은 이런 자리들은 이제 앞으로 폭락의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보셔야 될 건 상해종합 같은 이런 것도 추세 전환됐습니다. 여기 어딘가가 넥라인이에요. 여기 어딘가 넥라인인데 이미 이 밑으로 와서 여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죽은 겁니다. 그죠? 좀 크게 보시면 이런 그림이다. 일봉이 아니고 한 주봉 정도로 보면 잘 보일 거예요. 그죠? 주봉 정도로 보시면 어디가 중요하다 딱 보이죠? 주봉 정도로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 라인인데 밀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다 단기적으로도 우하향. 그 와중에 위안화는 추세가 전환됐고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일간 단위로는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일간 단위로는 뭐 환율이 올라도 주식시장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일간 단위로는. 근데 어떤 주나 월 단위로 가면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맞아 떨어지게 돼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중국 증시 정도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뭐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니었고, 음, 여기 요거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오늘 좀 괜찮은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이 4월달 증시 이벤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일단 뭐 당연히 한국 관련된 이슈들, 한국 옵션 만기일 4월 8일, 한국 재보궐선거 4월 7일, 요런 이슈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뭐 보아오 포럼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보아오 포럼하고 ECB 통화정책회의, BOJ 통화정책회의 이런 거 별로 볼 거 없는데 일본 별로 관심 없고 FOMC 회의 4월 말에 있죠. 이런 이슈 정도. 여러분들 지금 달력 펴놓고 계시면 달력에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 베팅 하시는 분들, 국제유가에 돈 들어가 계신 분들, 오페크 장관회의,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거 하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뭐 보여드릴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그러니까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거예요. 별다른 이슈 없었고 참 그리고 이거 해외 시장 휴장 일정도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해외 시장 휴장일들이 많이 껴 있어요.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어서 뭐 왜 휴장하는지 뭐 이유는 뭐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집에 들어가 보면 되겠죠. 하여튼 4월 2일 금요일 미국장 휴장이랍니다. 중국장 휴장 이거 4월 5일 날 월요일 날 휴장이라고 써 있고요. 홍콩은 뭐 주구장창 쉬네요. 그죠?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미리미리 표시해 놓으시면 그날 가서 당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받고 오늘 밤에도 아무튼 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달러하고 뭐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시장만 봐서는 지금 현재는 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밤에도 10년물 금리 어디까지 내려오고 어디서 반등을 하느냐. 현재 이런 그림이라면 이거 10년물 채권 금리인데요. 이런 그림이라면은 조금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겠죠. 그죠? 여기쯤에서 지지력이 안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보시면 여 뒤에서부터 엄청나게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조정이 이만큼 나온다? 이것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제 생각엔 조정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모릅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 있는데 이게 다시 양봉이고 상승 전환이 돼 있다라면은 골 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금리도 올라가면 폭락입니다. 그죠? 이런 점도 좀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지력 어디서 반등하는지 어디까지 빠지는지 여부 잘 관찰하자. 그래 봐야 상승 추세 중 조정인 겁니다. 그죠?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참 뉴스 하나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디가 있더라? 뭐 4조 원 뭐 4조 달러 때 바이든이 또 인프라 뭐 투자책을 내놓는다 또 그런 얘기를 좀 하나 보긴 봤거든요. 여기 있네. 바이든
최대 4조 달러 인프라 재건안 공개할 듯.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공개하는 날짜가 어떤 지금 10년물 지금 보고 있는 US 10Y 10년물 금리의 어떤 변곡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 언제 있는지 지금은 저는 밖에 나와 있어서 이거를 스마트폰 화면이라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날짜 언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다음 주면은 한국 만기주는 아니네요. 그냥 3월 마지막 주일 뿐이네요. 자, 아무튼 요거 중요한 소식입니다. 4조 달러 인프라 투자안, 인프라 재건안 공개할 듯. 지금도 채권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금리가 솟고 있는데, 금리가 폭등하는데, 여기다 4조 달러 더 갖다 부으면 안 좋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4조 달러 인프라가 공개되기 전에 공개할 듯이니까 아직 공개된 거 아니잖아요. 다음 주니까. 이게 공개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치솟던 금리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발표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조정 끝날 가능성이 있겠죠. 개인적인 이렇게 좀 머리를 좀 굴려봐고요. 이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금리가 지금 현재는 좀 빠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좀 이런 점도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넘어섰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 USD KRW로 환산을 하면은 이 자리가 얼마예요? 1145원입니다. 그죠? 근데 달러 인덱스님 여기 넘어섰으니까 아마 원달러 환율도 이 자리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특징은 예를 들면은 달러 인덱스가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원달러 환율은 안 따라가다 마지막에 한 번에 훅 다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죠? 가만히 있다 급등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키 맞추기 들어가면은 골 때릴 수 있습니다. 키 맞추기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거 대비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여기 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지금 괴리가 있는 거죠. 요만큼의 괴리가. 이만큼의 괴리를 키 맞추기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시장만 놓고서는 뭐 언제 변동성이 터질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뭐 금리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가 정고점이었는데 조정 나오고 이 정고점을 뭐 넘어가는 순간이 뭐 증시가 폭락하거나 어떤 뭐 변동성이 터질 수 있는 순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여기 어딘가에서 이게 금리가 탁 틀어지는 요 순간에도 어떤 뭐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뭐 가져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투자 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뭐가 타당할지, 뭐가 맞을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몇 번 이 객관식으로 뭐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그냥 제시를 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뭐 여기 아니면 정고점 넘어가는 이런 순간들 좀 잘 보셔야 되겠고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기 1145원이라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로 환산하면요. 요 자리를 예를 들어 돌파 한착하는 순간 요런 자리들 코스피가 좀 위험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은 여기 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기 와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기 와 있죠. 요만큼의 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이 달러 급등세가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죠. 미국장 같은 경우는 뭐 S&P 아마 뭐 아침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3910이란 자리를 어떤 자료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마 오늘 밤에 한 번쯤 꿈틀하면서 테스트는 하긴 할 겁니다. 테스트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지지하는지 아니면 붕괴하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각종 주식시장 지금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요. 주식시장들은 어떤 좀 답답한 이런 구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밑에 지지선들도 많고 저항도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추세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거 어디로 갈까라고 하면서 막 머리를 쓰지 마시고 차라리 어려우시면은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환율 같은 어떤 증시 외적인 요소들을 확인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봄 날씨가 좋아요. 계속 모니터 쳐다보시는 것보다 그죠?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코스피가 요즘에 계속 거의 뭐 2달 가까이 박스권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에 제일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 인내심이 그죠? 한국 사람들 뭐 성질이 급하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 민족에게 한민족에게 정말 이런 박스권 증시가 지속되는 게 가장 마음을 다치기 쉬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자리에서 좀 힘 빼고 보시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맨날 드렸던 얘기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나스닥은 개파락 출발했네요. 자,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좀 늦었네요. 내일은 좀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